네, 이제 곧 대선 주자들 간의 3차 TV 토론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차 토론 이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주적 논쟁에 이어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재점화되며 오늘도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최문석 YTN 선임 기자 그리고 이상일 YTN 개괄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곧 있으면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주제가 그 정치, 외교 안보를 포함하는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지난 토론에서도 그 주제 토론에서 이제 외교 안보 부분 할 때 안보 관련된 이슈가 아주 상당한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서 그 2007년 당시에 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이 표결할 때 과연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의사를 미리 물어봤느냐 아니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상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 왔는데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측 문재인 후보 측의 대응은 이제 오늘 최근에 그 본격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자료를 확보하면서 그 이제 인권 결의안 표결 이전에 북한 측의 통지문을 전달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이런 반박 자료를 내면서 진실 공방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 속에서 이 회고록 송민순 전 장관의 그 회고록에 쓰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도 하나 벌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과는 또 별개로 이미 주적 논란에서도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 현재 그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의 이제 안보관, 북한관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추궁하는 어떤 그 상대 후보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송민순 문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반박 자료를 내밀면서 강력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이 조기 대선이고요. 선거가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말을 바꾼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측의 김경수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2007년에 11월 16일 때 그 청와대에서 안보 회의를 했을 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권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낫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11월 18일 그 문서는 그 회의에 배석한 그 비서관이 그 자료입니다. 이제 그 내용에는 이미 우리가 기권 의사를 결정했는데 이런 내용을 북한에 통지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런 통지문의 내용입니다. 그 통지문에는 우리 외교부는 유엔 인권 결의안 상정의 어떤 배경에서 가능한 북한 측을 좀 불리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이런 의견을 냈다. 우리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14선언 같은 경우는 쭉 잘 이행이 돼야 된다. 그런 쪽에 이제 냈다는 게 지금 기사 내용입니다. 이 주적 공방에 이어서 송 전 장관의 문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색깔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된 것은 작년 2016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출간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이제 정치권 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쟁점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격적인 어떤 대응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대응한 것처럼 만약에 팩트 자체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조기에 진화가 가능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뒤늦게 와서 이렇게 대응을 시작하면서 이 아마 이제 민주당 측이 지금 제시한 자료 자체에 이제 그 진위 신빙성 논란도 또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면 대응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른 정당 후보, 다른 뭐 야당이나 각자 야당이지만 다른 정당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색깔론이라는 어떤 공격으로 맞받아치겠다라는 식의 정면 대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권자들,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그 말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랄 텐데 이런 부분의 정면 대응을 통해서 돌파가 된다면 좋을 텐데 이게 만약에 계속 공방으로 상호 간에 이제 이 질문의 적절성, 공격의 적절성이나 진위 논란으로만 간다면 이게 어떤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쉽게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 후보가 정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난 토론회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후보의 많은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뭐 사실상 문재인 청문회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게 뭘까요? 지지율 1위 후보의 운명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실상 지지율 1위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해야 예. 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는 1위 후보로서는 그건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18번이 질문이 이어졌다 하지만은 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주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네. 과거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의 말로는 직접적인 말로는 주적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네.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아마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정면 대응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서도 조사를 해보면 2007년도에는 기권했지만 그 한 해 전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또 그 한 해 그 이전 두 해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외교적인 상황하고 남북관계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통치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는 것이고 2017년은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고 예. 그 후속 조치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제 좀 덜 건드리겠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로키로 나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점들 아마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은 당연히 많이 오겠죠. 예.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네,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난 2차 TV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도 안보 이슈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그 스탠딩 토론 처음으로 도입한 토론에서 상당히 아마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네.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기 대선 특성상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보다는 이제 이 대선 토론에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토론 속에서 후보들의 어떤 면면을 살펴보고 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아마 오늘 토론이 상당한 어떤 분수령을 좀 가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게 네.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제 안풍 현상이 한번 벌어졌다고 네.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하면서 조금 그리고 이제 지난 토론 이후에 각 발표된 조사들 보면 다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조금 벌어진다라는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 이번 오늘 토론의 어떤 이제 안보관 내지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어떤 공방들을 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다시 새롭게 이게 올라가는 독주 현상으로 강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아직 네. 그 판세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할 수 있을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르는 것이 아마 오늘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는 TV 토론이 참 중요한 수단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후의 TV 토론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오늘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도 토론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번에 대선 후보에 등록한 후보가 총 15명입니다. 예. 그 오늘자 어제 신고한 오늘자로 1명 김정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선거 공보물 제출하지 않아서 사퇴가 됐는데요. 이 지금 이제 TV 토론에 선관위 주관 TV 토론에 초청된 후보들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5% 이상이 된다든지 평균적으로 내지는 뭐 5석 이상 정당의 후보라든지 이런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 후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4일에는 이제 그런 다른 후보들 지금 오늘 보실 5명의 후보 이외의 후보들을 초청한 토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5일 날 그 방송사가 주관한 토론이 한 번 있고 4월 28일 그래서 5월 2일에 선관위 2차, 3차 토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이 마감이 되도록 되게 됩니다. 네, 자 2차 TV 토론 이후 2차 TV 토론에서 참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41%고요. 안철수 후보 30%입니다. 홍준표 후보 9%, 심상정 후보 4%,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3%로 집계가 됐고요. 자, 동아일보에서 집계한 여론조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40%, 안철수 후보가 30.1%, 홍준표 후보 10.2%, 심상정 후보 4.7%,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뒤를 잇고 있는데 자, 보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격차가 벌어졌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인 조사에서 보면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난 후보로 이제 예. 넓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그 우리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보수층 후보하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안철수 후보가 빠지면은 보수 후보는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빠졌는데 그 지난 토론 때도 봤을 때 그 질문에서 햇볕 정책 같은 데서 공과 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네. 안철수 후보의 그 정당은 호남의 뿌리를 둔 국민의당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햇볕 정책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보수층 지지를 얻으려고 하니
거기에 햇볕 정책만 칭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과 과가 있다 이런 애매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예. 특히 보수층 같은 데서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 정책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그런 실망감이 좀 그 내포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내용에는 네. 꼭 그때 여론 TV 토론의 반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문재인 후보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보 관련된 이슈에서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네.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피해가기도 했고 그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과 그다음에 보수표를 공략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 네. 내지는 설명이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이제 지지층을 확산시키면서 그 뭐 양강구도 흐름을 다시 잡아갈 수 있을지를 가를 텐데요. 이 부분에 뭐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책 비전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면에서 이게 그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고 그걸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의 네. 선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로서도 이런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어떤 입장을 갖고 그리고 통합이나 연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을 때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 전체적으로 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시 한번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양쪽에 걸쳐 있는 모호한 입장 속에서 예. 움직이지 못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우클릭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다시 반등을 해야만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주 5월 3일 이후는 여론조사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번 주를 상당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내놓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말고 자기네들 밑바닥 정세에 흐르는 민심을 조사해 봤을 땐 좀 틀리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오늘 또 그 행사가 미래 비전 선포식인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진보 후보의 나라도 아니고 보수 후보의 나라가 아니고 네. 국민의 나라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오늘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미래 가치 가장 높은 후보로 좀 그 여론조사나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는 좀 그 답을 할 때도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답을 하면서 과거 세력과의 좀 차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 안보 이슈가 부각되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자기 주도를 하려면은 그 자기 입장에서 미래와 과거 세력의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전 후보도 옛날에 비서실장을 했고 정권을 다뤘던 사람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나 우리 유승민 후보도 지난 보수 정당의 대표들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짜가지 않을까 예. 한번 추측해 봅니다. 자, 이번 한 주가 후보들에겐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는데 잠시 주춤하는 안 후보와는 달리 홍준표 후보가 보수 표심을 잡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그 큰 숫자의 변화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워낙 지지율이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예. 또 이 도지사직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시작하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온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 대한 관심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키는 화제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었고 네.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재미있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성 관련된 부분들 뭐 지난번 예. 설거지 논란 이런 것들이 좀 뭐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벌어졌죠. 이게 본인이 썼던 자서전 회국에서 과거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이 범죄 모의에 가담했다 이런 거 네.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게 이제 논란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인지 내지는 아무래도 그 이제 이런 뭐 가치관을 가지고 논란하는 것과 후보의 어떤 자격, 품격 예.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다를 수가 있는데 뭐 돼지 흥분제라고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제 청년기의 그 장난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그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볼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네. 좀 올라가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보수 후보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크로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홍준표 후보가 너무 이게 그렇게 됐을 경우 이건 좀 아니다라는 판단이 네.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 내지는 유승민 후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어떤 오늘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이건 아직 좀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과를 했는데도 좀 사과의 방식이 좀 틀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 그리고 뭐 10 몇 년 전에 일이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 또 그 뒤에 사족을 또 달았어요. 뭐 용서를 구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정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경쟁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진보층에도 공격을 하나 보다. 아하. 다른 거 공격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공격하나 보다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적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티즌이나 이런 쪽 우리 시청자나 이런 쪽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분명히 공격이 될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해야 이번 주에 또 홍준표 후보도 지지를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TV 토론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지금 홍 후보와 보수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홍 후보가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 비난하고 나섰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후보 사퇴로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 이 보수표를 분할해서 어느 정도를 확보했을 때만 이제 이 진보 진영과 개혁 적인 진보층 유권자들을 강하게 지금 갖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각을 세울 수 있고 대등한 경쟁을 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마 이 보수표심이 다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로 결집된 현상을 좀 막아보려는 노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도 아마 토론 속에 오늘 토론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1등한테 모든 질문이 집중됐습니다만 네. 약간 지금 각 후보들의 전략들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 예.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한테만 모든 후보가 질문하면 마치 이 토론의 5명의 주인공 자체가 문재인이라는 것을 마치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 아하.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스테인 토론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식의 어떤 전략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매번 토론회에서 거침없는 언변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세탁기 이론으로 응수를 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오늘은 어떤 말솜씨를 발휘하게 될까요? 근데 홍준표 후보의 목표는 흩어져 있는 보수층, 지금 갈데 없는 탄핵 정국 이후로 갈데 없는 이제 보수층 표를 재결집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해서 홍 트럼프라고도 하고 그 당 내에서는 코카콜라처럼 시원하게 발언한다, 홍카콜라라고 스스로 장명을 했지만은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보수층에 봐서도 좀 말이 경박스럽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홍준표 후보는 오랜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그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파고 들어가는 훈련은 어느 후보보다도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아마 오늘 또 좀 새로운 어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가 TV 토론을 계속 보면서 늘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참 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지율로는 이 선전이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예, 그런 그렇죠. 걸까요? 지난 두 차례 토론에서 이제 가장 좋은 토론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를 받은 분들이 이제 유승민 후보 또 네. 이제 심상정 후보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이 단지 이제 지지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여러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나 내용들을 잘 꼼꼼히 공부해 와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면 토론을 좀 잘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승민 후보의 경우는 지금 본인은 대선 완주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당내에선 계속해서 후보 사퇴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후보는 내가 현재 지지율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어떤 가치를 들고 안주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당내에서는 사퇴를 하고 오히려 다른 예. 쪽과 연대 지지를 하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끝까지 갈까 이런 어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놔도 네. 지지율로 이렇게 이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당내에서 빨리 정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유승민 후보가 어떤 새로운 보수를 들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이런 믿음을 줘야지만 네. 그것이 아마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지금 당내에서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토론회에서 문 후보를 공격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오늘 유세장에서 TV 토론을 보고 투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근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설령 지지율이 적다 하더라도 대선 이후에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노동당의 입장을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완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사퇴를 안 하겠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는 어제는 광주에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도 하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완주를 해서 저 정의당의 노동 가치를 강조하는 정의당의 어떤 입장을 좀 더 내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후보들은 1분 1초가 아까울 텐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3차 TV 토론회 꼭 보시고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문석 YTN 선임 기자 그리고 이상일 YTN 개원 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